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진짜 저 진짜 카메라 끄고 계속 먹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와인탐구 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셨어요. 짜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와인 탐구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청담동에 위치한 초이닷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총괄 또 매니저 겸 또 소믈리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소믈리에가 좋아하는 와인은 뭐가 특별할까? 그리고 소믈리에가 왜 이 와인이 이렇게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믈리에님이 좋아하시는 와인은 과연 뭘까요? 제 인생 와인이라고 뽑으면 사실 저는 샴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샴페인. 네. 아, 좋죠, 샴페인.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첫 번째로 매료가 된 부분은 그 버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샴페인은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맛있는 음식들하고 함께 즐기면 그 의미나 맛이 배가 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게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이 다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파클링 와인이 큰 카테고리라고 있으면 이제 나라, 지역,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중에 샴페인은 프랑스 북쪽에 약간 서늘한 지역에 있는 쌍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하나의 샴페인인데 또 만드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전통 방식이라는 병 속에서 이체 발효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만든 스파클링이어야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 샴페인, 이 스파클링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네. 사실 제가 10년 전에 근무할 때도 지금은 이제 조금 좋아졌지만 스파클링 와인 하면 달콤한 와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한국의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인 혹시 모스카토아스티 아세요? 알죠, 네, 알죠, 네. 알죠. 한때 정말 진짜 소개팅이 항상 그 이태리 북쪽의 아스티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하나의 스파클링 와인인데 달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이런 유통망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안에 버블도 굉장히 좋고 달달하니까 그때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드셨어요. 그런 경험으로 스파클링 와인 하면 좀 달콤한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샴페인의 한 85%는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버블 샴페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샴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버블이 들어간 스파클링 와인에 어떤 당도에 대한 어떤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브룻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인데 BRUT 적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마시면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달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룻과 엑스트라 브룻 적혀 있으면 거의 드라이한 스파클링 샴페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미색, 색이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샴페인과 스파클링은 찾아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85%가 거의 달지 않은 그런 드라이한 스타일의 스파클링과 샴페인은 지금 현재까지 유통이 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BRUT라고 쓰여 있는 만약에 샴페인을 봤다. 그러면 걔는 얘는 좀 그래도 드라이한 편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고 네네. SEC라고 이제 들어간 이제 그런 그 샴페인을 보면은 얘는 좀 당도가 그러니까 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선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와인 이제 좀 제가 너무 지금 먹고 싶어하고 작년 2019년 초반부터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맛있게 즐겨하는 하나의 샴페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출하는 샴페인에서 가장 엔트리급의 그 브릿 클래식이라는 저희가 샴페인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샴페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샴페인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버블이 굉장히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그 샴페인이 이 도추예요. 그리고 하나 더. 견과류, 너츠 이런 고성 풍미가 다른 엔트리 샴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 전 개인적으로 샴페인을 마실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 잔 스파클링이 아니면 플룻잔이라고 많이 하죠. 네. 이 잔은 굉장히 좋습니다. 섬세하게 기포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볼륨감이 있는 글라스에 마시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좀 화이트 와인 잔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글라스죠. 잘토. 이 브랜드도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글라스인데 굉장히 좀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그런 샴페인 기포를 좀 관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향 자체를 잘 보존하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글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기포를 살리면서 네. 네, 보통 와인을 받을 때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세워서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르신 이유가 제가 이렇게 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전 최대한 기포를 살리고 싶어서. 저도 사실 이 팁은 몰랐어요. 그러면 향을 한번 같이 한번 느껴 보시죠. 네. 이게 진짜 벌써 그 절인 사과. 네네. 네. 맛있어요. 일단은 청사가 한 입 깨문 느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흰꽃 계열의 아카시아 향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견과류가 굉장히 풍부하진 않지만 견과류 너치향도 좀 효모 뉘앙스의 향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소한 느낌의 향들에서. 근데 이 도추가 하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샴페인은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넘빈티지, 그러니까 빈티지가 이제 없는 그런 이제 와인들을 샴페인을 보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보통 스탠다드한 어떤 그 숙성 기간입니다. 근데 이 도추는 보통 36개월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샴페인 하우스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병 속에서 2차 발효 시간이 타사의 샴페인 하우스보다 좀 길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효모 뉘앙스가 이제 보시면 나중에 또 견과류나 이런 거로 막 좀 퍼지게 되는데 그런 뉘앙스하고 또 그 버블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엘레강스하고 좀 온전합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 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너무 배고파요. 그래도 되게 짜는. 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페어링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진짜 카메라 끄고 계속 먹고 싶은데. 특히 샴페인만큼은 정말 온도를 잘 맞춰서 마시는 거를 저는 정말 그 좀 추천드리는데 보통 온도는 이제 한 8도, 10도 사이로 해서 충분하게 시원해진 상태에서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데코르주망 도사주. 또 이게 우리 와튜브 보는 시청자들은 뭔가 이 지식에 대한 레벨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은. 먼저 얘기할 게 르미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데고르주망, 도자주 이 세 용어가 샴페인을 마시다 보면 어디선가 좀 뭔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샴페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1차 발효가 마친 화이트 와인이죠. 그거를 병 속에 넣고 이스트하고 약간의 설탕 수수를 첨가해가지고 병 뚜껑을 막고 스스로 수성을 시키는 겁니다. 2차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그 와인, 포도가 갖고 있는 당에다가 효모가 만나면서 CO2 버블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CO2하고 알코올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당과 이스트가 만나면서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그거를 불어로 리라고 하는데 찌꺼기가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어요. 그게 앙금이죠? 앙금이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견과류, 너취향 그 역할을 리가 해주는 거죠. 2차 숙성 발효를 보통 이제 12개월, 18개월 보통 하고 나면 리가 이제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셔도 되겠지만 마시면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르미에주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찌꺼기를 빼는 작업이죠. 근데 이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한다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쌍판에 가면 A자 선반 그 뿌삐띠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개발한 사람이 데브 클리코 퐁사르당 그분이 굉장히 이제 정말 레전드급의 획기적인 어떤 기술 르미아주를 개발한 사람인데 그건 이제 그 찌꺼기를 잘 뺄 수 있는 하나의 작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A자 틀에다가 이제 이 샴페인을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하루에 7만 번 정도 돌려줍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 장인이 있는 거죠. 장인이 있어요. 그러면 서서히 이 찌꺼기가 이 병목으로 모아지겠죠. 자, 그럼 찌꺼기가 이 병으로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뺄까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죠.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때 그 다음에 넥스트 작업이 데고르주망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데고르주망. 자, 이제 안에 있는 이 침전물을 토해내다 데고르주망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토해내냐? 영하 27도의 소금을
물에다가 네. 이 목만 딱 얼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딱 얼어지고요. 그 사이에 위에 있는 코르크를 쳐냅니다. 그러면 안에 기압으로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침전물만 빠져나가면 좋은데 안에 또 소량의 샴페인도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여기까지가 대구로 주망인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침전물 나가면서 소량의 와인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채워줘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손질된 와인 양도 채워주고 마지막 이 샴페인의 당도를 이제 채워주는 거죠. 이 친구를 드라이로 할 건지 스위트로 할 건지 그래서 그 알코올에 당도가 있는 알코올을 넣을 건지 없는지를 해가지고 채워준 작업을 하는데 그게 도자주예요. 아까 르미에주, 데고르주망 자, 부족한 와인 양과 당도를 보충하는 작업 도자주입니다. 도자주 끝나면 바로 코르크를 막고 이제 철사로 이제 봉인한 다음에 레이블 부착하고 저희한테 오는데 그 시간 자체가 보통 2-3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샴페인이 비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 저희 시청자들한테 뭐 이 샴페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거는 꼭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건 맞는데 좀 피하면 좋은 음식들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매운 음식들하고 또 샴페인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달콤한 샴페인이 아닌 달콤한 스파클링과 좀 뭔가 어울려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이런 좀 좋은 샴페인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한 음식들하고 좀 튀김 음식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지 너무 매운 거는 피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와인 탐구에서도 좀 종종 이렇게 나와서 이런 또 좋은 얘기, 좋은 정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이제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